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보강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객관식 문제 학교지만 연습할 때는 뭐 잘해줘야 돼? 일단 내가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자, 서술형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니은의 두 가지 이유. 동그라미 니은 한번 찾아볼까? 동그라미 니은이 뭐야? 우리 뉴욕 제과점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대. 얘들아, 우리 연도 한번 적어볼까? 우리 뉴욕 제과점 언제 팔렸어? 맞아. 95년도에 폐업했었던 거. 그 이유가 뭐야? 1번. 엄마의 건강이 악화된 것도 있었고, 두 번째. 대기업에 운영하는 빵집에 밀려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사실 중요한 건 뭐야? 어디에 밀렸다? 대기업에 운영하는 빵집에 밀렸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마지막 기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 결국엔 엄마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빵집 그 기회를 잡지 않고 계속 80년대 풍의 가게를 유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 자, 그 다음에 2번 별 붙입니다. 우리 객관식에서도 무조건 무슨 문제 나와? 그래, 우리 엄마의 성격 나오고 있는 거. 우리 엄마 성격 몇 가지 있었어? 5가지 중에서 자, 기억.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자식 3명을 길러냈다. 했다. 우리 키워드 뭐 있었어? 억척스럽고 책임감 강하다. 그 다음에 웃음을 터뜨린 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인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있었어? 우리 엄마가 처음부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던 건 아니었었다. 이거는 무슨 성격이야? 엄마의 변화된 성격이었던 거. 자, 그 다음에 나가 대학을 졸업하자 엄마 진짜 돈 안 줬었다. 그치? 엄마의 뭐가 강하다? 자립심이 강하다 있었습니다. 자, 그 밖에 우리 엄마 다른 성격 뭐 있었어? 장사가 안 된다는 거 들키기 싫어서 검은 비닐봉투에 버렸던 거. 뭐가 강한 인물? 자존심이 강한 인물. 자, 그 다음에 우리 엄마 끝까지 팔고 싶었어? 안 팔고 싶었어? 제과점 안 팔고 싶었어. 어디에? 애착이 가장 강한 인물이었다. 뭐 요 정도까지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3번 문제 같이 봅니다. 기억에서 기억 같이 찾아볼까? 기억 어딨어? 뉴욕 제과점을 얘들아 마치 뭐처럼 표현하고 있어? 지금 생명이 다 있대. 우리 뉴욕 제과점은 생명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마치 뭐처럼 표현했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자, 우리가 무생물을 살아있는 생명처럼 표현하면 시나 소설에서 무조건입니다. 화자에 뭐가 드러난다? 애정, 긍정적으로 보는 거. 근데 지금 생명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 완전히 다 해갔대. 뭐가 느껴진다? 안타까움 느껴진다. 이 정도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나왔습니다. 형광펜 바꿔서 별표 칩니다. 형광펜 바꿔서 얘들아 우리 A 한번 찾아보자. A 별표 칩니다. 우리 여기 왜 중요했었어? 우리 사실 나부터 주제였었다. 그죠? 얘들아 내가 처음엔 어땠어? 내 인생에서 다 없어질 일밖에 안 남았네. 괴로워했었지만 내가 결국 어떻게 됐다? 맞아. 내 가슴 속에 뭐가 있었다? 불빛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실체는 사라졌지만 내 가슴 속에서 계속 남아서 나에게 뭐를 준다?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다. 뭐 요런 것들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어때? 괴롭지 않았다. 뭐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얘들아 한번 같이 봐보자. 뉴욕 제과점은 나에게 어떤 공간이야?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어때?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거. 자, 그래서 A 불빛은 뭐를 의미한다? 소중한 추억. 자, 내 손으로 한 번만 더 써보자. 불빛. 은 뭐를 상징한다? 소중한 추억을 상징한다. 키워드 완성시킵니다. 소중한 추억은 어떤 힘이 있어?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와 힘을 준다라는 거. 4번 문제 항상 내가 집어넣고 좀 잘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얘들아, 우리 여기서 화자의 행동 통해서 감정 느끼는 문제 나온다. 그죠? 자, 결국엔 내가 국밥집 갔어? 안 갔어? 갔어. 가가지고 어때? 눈물 흘렸다. 그죠? 요거 뭐 하는 장면이었다? 눈물 흘리는 장면. 얘들아, 눈물 왜 흘렸어? 별표 치자. 국밥집 사장님이 조금 좀 어때? 인테리어 좀 남겨놨었다. 그지? 약간 알뜰한 성격. 그래서 국밥집에 남아있는 뭐를 보고 흔적 보고 뭐가 떠올라서 눈물이 났다? 뉴욕 제과점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다. 요거 좀 떠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서술형 두 번째 파트. 자, 이쪽에서 또 되게 좀 중요한 것들 나왔는데 자, 그럼 보기 한번 같이 봅시다. 작가의 실제 경험 바탕으로 한 무슨 소설이다? 자전적 소설. 자, 그래서 여기서 서술자도 뭐를 써? 그래서 나도 뭐를 쓴다?
이제 소설을 쓰게 되는데, 요즘에 다들 원래 다 뭘로 소설 써? 컴퓨터로 쓰는데 이 사람 연필로 쓴대. 얘들아, 우리 연필 보자마자 키워드 딱 뭐 떠올랐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를 암시해서, 얘들아 키워드 조금 더 붙여보자. 나 지금부터 소설 어떻게 쓸 거야? 되게 정성스럽게 쓸 거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니은 한번 같이 봅시다. 니은, 얘들아 뭐야? 물론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 얘들아, 그런 게 뭐야? 죽을 때까지 영원한 건 있다 없다? 없다. 이 소설에서 노래 하나 떠올려주면 얘들아, 제일 중요한 노래가 뭐야? 영원한 건 절대 없다. 결국에는 유욕제가점도 사라졌고, 이번에 별표칩니다. 유욕제가점 뿐만이 아니다, 그죠? 우리 인생 살면서 다 사라진다. 변치 않을 수 없다라는 인식 드러내고 있다. 뭐 사라진다, 뭐 이런 것도 허용이니까 사라진다라는 인식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우리 8번에 미운 오리 새끼 이거 원관념이 뭐 했었어? 나. 그러면 우리 또 변형 문제 만들어 보자. 누나와 형을 빗댄 말은 뭐 했었어? 크림빵과 단팥빵. 얘들아, 누나와 형은 어디서 태어났어? 유욕제과점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어디서 태어났다? 나는 살림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나도 객관식 문제 풀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오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뭐 서운함을 느낀다? 뭐 그런 건 없어. 그냥 나는 살림집에서 태어났고 누나와 형은 크림빵, 단팥빵처럼 가게에서 태어났다. 요 정도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비유법 나왔습니다. 얘들아, 이거 보자마자 두 번째 비유법 뭐야? 자기 자신을 또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었어? 실향민에 비유하고 있었대. 왜냐하면 왜? 이제 고향이 어떻게 돼버렸어? 변해버렸어. 왜? 세월이 흐르면서 크게 변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마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같다. 요게 되게 중요. 얘들아, 우리 고향의 거리가 왜 변했어? 개발 때문에 변했다. 요 정도까지 읽어줘서. 자, 그러면 객관식에서 자주 나오는 거. 얘들아, 우리 가게만 변했다. OX. X, 그 거리 전체가 변했다라는 거. 요 정도 떠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경지까지 올라야 돼? 이 소설에서 반어법 뭐 있었어? 베이커리 제과점이 사라진 것 정상적인 일이다. 정상적인 거야. 정상적인 거야. 정상적이란 말 반복하고 있는 거. 그때 수업 시간에 예시 기억나? 너 그 남자 좋아하지? 했을 때, 아니 안 좋아한대. 진짜 안 좋아한다니까. 나 정말 안 좋아한다니까. 계속 반복하면은 사실 뭐다?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야? 유욕제과점이 사라진 게 정상적이지 않을 만큼 느껴질 정도로 뭐 느끼고 있다? 별붙입니다.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슬프다 이렇게 알지 말고 뭐 상실감이란 단어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욕제과점 서술형 문제 풀어봤는데 어때? 지금 내가 단어들이 지금 좀 계속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더 달달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 스타일처럼 객관식 문제 풀어볼 건데, 요 객관식 문제, 오답률 높았던 문제로 다시 한번 갖고 와봐서 굉장히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함정 문제 내가 과연 빠지지 않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무슨 성격? 자전적 성격. 당연히 맞는 설명. 자, 근데 이거 봐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 안에서 직접 서술하고 있대. 이거 무슨 말이야?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한대. 이거 무슨 말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특정 공간 어디? 유욕제과점. 사파처럼 나열하고 있다. 사파식 구성 똑같은 말 무슨 식 구성? 병렬식 구성. 맞는 설명 골라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4번이 좀 무슨 말인지 헷갈렸었다. 그죠? 작가의 아무리 실제 경험이라도 이거 진짜 이야기야? 가짜 이야기야? 가짜 이야기. 그래서 작가랑 나가 똑같진 않는다라는 거. 허구적 대리인을 내세웠다.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답 한번 같이 골라주면 얘들아 어디까지는 맞아? 우리가 요런 게 좋은 문제다. 그죠? 문제 풀 때 한 문장으로 퉁 치지 말고 한번 끊어봐봐.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건 맞지. 근데 뭐가 틀렸어? 인생에 대한 성찰과 교훈,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냥 뭐를 제시하는 거야? 깨달음 제시하고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X 해주면 됩니다. 꼰대 소설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아이고, 우리 외우고 나니까 사실 답은 좀 괜찮았었다. 그죠? 얘들아 뭐야? 유욕제과점이 사라진 거 정상적인 일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건 무슨 법이었기 때문에 반어법. 얘들아
유욕제가점이 사라진 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다, 그죠? 고치자. 오히려 뭐를 느끼고 있었어?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답은 몇 번이었다? 5번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좀 같이 보고 싶은 거는 3번에다가 별표 한번 같이 쳐볼까? 3번, 4번 별표 칩니다. 자, 3번 한번 봐보자. 디귿. 자, 뉴욕제과점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을 나를 뭐라고 불렀어? 뉴욕제과점의 막내 아들이라고 불렀대. 얘들아, 막내 아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내 아이덴티티가 뭘로 정해졌어? 쟤는 뉴욕제과점 막내 아들이래. 아이덴티티 보자마자 삶의 뭐를 형성한 공간이다? 정체성을 형성한 공간인데 그 공간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다? 없어졌으니까 자신의 존재를 어디다가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실향민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다. 다음 몇 번? 5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문제 또 어렵다, 그죠? 자, 그러면 요런 문제 오히려 페이크가 좀 많습니다. 쌤이랑 페이크 한번 찾아보자. 1번. 나는 형제들과 달리 뉴욕제과점에 유년 시절 보내지 못한 게 섭섭한 건 아니다, 그죠? 심지어 얘들아 유년 시절 보냈잖아. 그러면 형제들과 다른 부분은 뭐였었어?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요거 굉장히 또 매력적인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뉴욕제과점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뉴욕제과점이 없어진 거 놀라고 충격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래서 내가 뭘 느꼈는데 야속함을 느꼈었잖아. 자, 근데 니은 땡겨서 씁니다. 얘들아, 그러면 나랑 고향 사람들 차이가 뭐야? 왜 나는 충격받고 고향 사람들은 충격 안 받았어? 뭐의 유무? 소중한 추억의 유무였죠. 나는 소중한 추억 있었어, 없었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소중한 추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매력적인 선지였습니다. 자, 나는 뉴욕제과점이 언제 열렸는지 어머니에게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 이거 얼핏 잘못 보면 좀 맞는 설명인 것 같지? 근데 이거 봐봐.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 쌤이랑 위에 가서 찾아보자. 어딨어? 쌤이랑 같이 보자. 잠깐만, 여기 있네. 어머니도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랐거나 어머니는 말했는데 내가 어릴 때 듣고 잊어버렸던 모양이다. 지금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진짜 엄마가 그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맞는 선지 같이 봅시다. 얘들아, 동그라미 쳐놓자. 오늘 이 소설에서 몇십 년대가 되게 중요했었다, 그죠? 몇십 년대? 90년대. 뉴욕제과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흥망성쇠 겪었대. 얘들아, 80년대는 소비가 미덕이라서 잘 나갔고 90년대는 대기업 열풍 때문에 망했다. 요거 맞는 설명 좀 골라주면 됩니다. 되게 좋았던 문제. 답 몇 번? 5번 찍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이제 또 객관식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고향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쌤이 줄 수 있는 팁은 일단 우리가 뭐에 대해서는 잘 알아? A는 우리가 내부 작품이기 때문에 잘한다, 그죠? 근데 사실 웬만하면 내부 작품에서 거의 정답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작품은 조금 페이크인 거지. 그러면 외부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부 먼저 좀 읽어주면 됩니다. 같이 가보자. 내 마음에서는 생생한데 어때? 고향 보지 못해서 마음 아프다. 이거 어때? 맞는 설명. 3번. 시대는 변했지.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얘들아, 우리 이 소설에서 뉴욕제과점뿐만이 아니라 다 사라진다, 그죠? 얘들아, 그래서 그냥 답 몇 번이야? 3번이야. 어때? 외부 지문에 내가 낚이는 게 아니라 결국 거의 다 어디서 나온다? 내부 지문에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쌤이랑 약속 하나만 하자. 이렇게 보기에서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이거 읽는다고 시간 보내면 절대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 먼저 보면서 외부 지문 왔다 갔다 풀어주면 됩니다. 답 몇 번? 3번 찍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페이크 문제들 쏟아집니다. 일단은 쌤이랑 같이 가보자. 자, 15번.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얘들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주제. 일단 답 몇 번이야? 4번. 자, 우리 뉴욕제과점은 사라졌지만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나에게 뭐를 준다? 위로와 힘을 주고 있다 나왔었다, 그치? 근데 자, 이거 아마 페이크 당한 사람들 3번 찍은 거 아마 많지 싶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 유년기의 뉴욕제과점. 맞아.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주제냐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뉴욕제과점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 만큼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었고, 그래서 이게 추억이 돼서 나에게 위로와 힘을 준다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럼 3번 같은 거 찍은 사람들은
다시 선지를 잘 봐봐. 주제를 묻는 거야. 맞는 선지, 틀린 선지를 고르는 게 아니니까 답 몇 번 찍어준다? 4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6번은 좀 간단했었다, 그죠? 자, 페이크만 좀 X 쳐볼게. 얘들아, 이거 봐봐. 평생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었던 분 아니었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도 봐봐. 나와 달리 아니잖아. 나도 되게 소중한 거. 뉴욕 제과점에 대해서 애정이 많았었잖아, 그치? 자, 근데 다가 또 페이크였어. 솔직히 다 언뜻 봤을 때 맞는 선지인 것 같다, 그죠? 폐업했을 당신은 큰 상실감으로 한동안 고향에 가지 못했다. 가 아니라, 솔직히 저도 이런 문제는 좀, 그럼 언제 큰 상실감을 느꼈냐면, 이거 봐. 어느 날, 그러니까 폐업하고 난 다음, 어느 날쯤에 나 앞으로 내 인생에서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겠네. 괴로운 일을 느끼고 상실감을 확 느꼈던 건 언제다? 바로 요때. 폐업했을 당시가 아니라 폐업한 이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실감을 느꼈다. 이런 문제 좀 짜증난다, 그죠? 그래서 몇 번? 4번 좀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7번 얘들아, 이거 봉투에 있어가지고, 자, 우리 엄마 성격 뭐였었어? 뭐가 강한 사람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 좀 봐주면 되는데, 자, 근데 이거 굉장히 또 어때? 또 굉장히 또 좋은 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미음 한번 봐보자. 동그라미 미음. 불빛들. 얘들아, 불빛들은 뭐야?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죠? 기억에서는 남아있는 소중한 추억인 거지. 요런 것들 내신 대비 좀 조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좀 되게 아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요게 뭐냐면, 지금부터 이 작품에 공감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공감을 하든 비판을 하든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를 들어서 공감하고 비판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기억 한번 읽어볼까? 글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어떤 추억이 있는지 생각해봤어. 아, 맞아. 나도 추억이 있네. 지난 일들에 살아갈 힘을 진짜 주네. 나도 공감했다. 요거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아마 니은 찍은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니은도 봐봐. 글쓴이는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래. 글쓴이는 봐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가슴 속에 남아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니까 흘러간 시간이 의미 없다라고 말했는 것 같은데,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시간이 흐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뭐야?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니은도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틀렸냐면 이제 여기가 틀렸어. 사실 이거 되게 거창한 척하지만 내용 확인 문제였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엄마가 업종 변경했으면 내가 뉴욕 제과점이 애틋하지 않았을까? 아니지. 내가 뉴욕 제과점이 대기업으로 업종 변경했다 하더라도 내 유년 시절을 어디서 보낸 건 변하지 않아? 뉴욕 제과점에서 보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어디가 틀렸다? 리을이 틀려서 답 1번. 자, 결국에는 다 뭐다? 내용 확인 문제였다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뭐 봤어? 뉴욕 제과점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제 소비 파트 같이 갈 건데, 사실 소비 파트는 얘들아, 그냥 내용 확인 문제 많이 넣었어. 그래서 내용 확인 빨리빨리 하고 어려웠던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들아, 문제점 두 가지 뭐 했었어? 지구환경과 무임금 노동 강요 사회. 문제점 두 가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같이 가볼까? 판단 기준 두 가지 뭐 있었어? 종적 차원, 행적 차원 있었었다, 그죠? 얘들아, 근데 이 사람 봐봐. 노동자들을 걱정하고 있네. 노동자들 걱정하고 있으니까 무슨 차원 소비였다? 행적 차원. 행적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다? 현 세대를 걱정해서 착한 소비하는 거 바로 행적 차원이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그죠? 실천 단계 몇 가지? 3가지. 이 사람 봐봐. 재활용 가능한 거 하고 있대. 무슨 소비하고 있어? 녹색 소비는 성장 단계.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광펜 들어서 별표 칩니다. 요 문제. 얘들아, 우리 윤리적 소비 왜 해야 돼?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있지만 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실천 촉구하고 있는데 별표. 우리 저번 시간에 살짝 봤었다, 그죠? 조심해야 되는 거. 행복한 삶 산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적 소비 땡기면 안 돼. 행복한 삶의 키워드는 누구 거야? 윤리적 소비 거라는 거지. 행복한 삶 조심, 보상적 소비 키워드가 아니라 윤리적 소비 키워드였던 거, 이 정도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딴 것들은 뭐 괜찮았고, 얘들아 요거 맞지?
긍정적인 거, 사회 지속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에는 소비자가 행복한 삶도 윤리적 소비였다. 이 정도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자, 딴 것들 계속 내용 확인 문제.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같이 봐볼까? 자, 우리 이걸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기억 봐봐. 뭐를 인용했기 때문에? 설문조사 인용했기 때문에 뭐가 높다? 신뢰도인데 객관식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 성인들은 보상적 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 봐봐. 스트레스 해소되면 그만큼 가치가 있대. 59.1.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은 거. 이 조사 결과 다시 한 번 더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쌤이랑 변형 문제 만들어 볼까? 이거 왜 또 신뢰할 수 있어? 이 글이 어디 실려 있었어? 정부 산하 운영 사이트에 기재된 블로그 글이다, 그죠? 기획재정부에 인용되고 있는 글이니까 믿을 수 있다까지 내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별표칩니다. 쌤한테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온 거. 얘들아, 우리 부정적 감정이 들 때 왜 해소될 수 있어? 우리가 이 글에 의하면 슬픈 상황은 언제 우리가 슬프대? 내가 통제, 그 상황이 컨트롤 될 때 안 될 때? 안 될 때. 근데 구매 행위하면 물건도 누가 선택해? 내가 선택해. 카드, 어떤 카드 쓸지도 누가 선택해? 내가 선택해. 그러니까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다라는 거라. 그래서 통제감, 여기 질문 많이 들어와서 이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봤다, 그죠? 현대인에게 좋은 치료제, 그 다음에 쇼핑 중독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한편 들어서 별표 닫힙니다. 우리 제일 어려운 거 무슨적 소비? 합리적 소비. 자, 근데 쌤이랑 합리적 소비 연습 한 번만 크게 쓰자. 우리 합리적 소비 보자마자 무조건 뭐 연습했어? 비용분의 뭐였었다? 편익. 그럼 이 편익의 기준에 따라서 그게 합리적 소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되게 중요하게 나왔던 거. 자, 그러면 합리적 소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뒤통수 치는 문제였다, 그죠? 합리적 소비가 뭐야? 우리 왜 해야 돼? 사회의 자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꼭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선택을 할 때 효율성에 따라서 소비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합리적 소비. 뒤통수 맞았다, 그죠? 이런 개념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적 소비를 하려면 뭐랑 비교해야 돼? 비용과 편익 비교해서. 자, 우리 문장 마무리 지어보자.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돼? 비용 대비 뭐가 큰 거? 편익이 큰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 우리 이거 외웠다, 그죠? 이 정도까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 많이 헷갈리는 거. 자, 지금부터 여기부터는 천천히 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종일 내가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뭐를 사 먹었어? 초콜릿을 사 먹으려고 갔어. 근데 비싼 초콜릿 먹고 싶었는데 비싼 초콜릿 안 먹고 뭐 먹었어? 조금 저렴한 초콜릿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와, 기분이 좋아졌대. 자, 그럼 일단은 초콜릿을 사 먹어서 스트레스가 풀렸으니까 무슨적 소비야? 보상적 소비. 근데 요거 떠올렸어? 왜 합리적 소비야? 비싼 초콜릿은 뭐가 커? 비용이 크다, 그죠? 근데 저렴한 초콜릿은 비용이 작잖아. 우리 비용은 어디 있었어? 비용은 분모였기 때문에 분모가 큰 게 아니라 작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 무슨적 소비? 합리적 소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별표 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한번 같이 가볼까? 이 사람, 와, 얼리 어답터래. 그래서 어때? 멀쩡한 스마트폰이 있는데도 최신 사는 거야. 근데 눈치챘어? 얘들아, 최신 폰 사니까 또 뭐도 사야 돼. 에어팟 사야지,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사야지. 그러면서 얘들아 만족감 느끼는데 관심이 금방 없어진대. 오케이. 그러면 자, 가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겠어? 얘들아, 이거 합리적 소비야, 비합리적 소비야? 그렇지, 비합리적 소비지. 왜? 이거 무슨 효과 때문에? 디드로 효과 있었다, 그죠? 오케이, 디드로 효과 때문에 충동 구매 이어지니까 비합리적 소비라고 좀 읽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형한 펜 들어봐봐. 자, 우리가 관점을 좀 다르게 해볼게. 여기다가 별표 한번 쳐볼까? 자, 근데 이거 합리적 소비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쌤이랑 한번 봐보자. 잠깐만, 다시. 이거 합리적 소비라고는 볼 수 있어, 없어? 합리적 소비라고는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 우리 합리적 소비인지 아닌지는 보자마자 무조건 뭐 쓰기로 약속했었어? 비용분의 편익. 근데 이 사람 봐봐.
이거 할 때마다 자기가 최신 기술을 누릴 수 있다는 편익이 극대화했대. 그럼 이 사람은 비록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충동적인 구매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 만족감이 겁나 크대. 이런 거 살 때마다. 그러니까 어때? 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무슨 소비라고도 할 수 있다? 합리적 소비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 지금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 편익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합리적 소비도 될 수 있고 비합리적 소비도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봐봐. 비용과 편익 파악했잖아. X. 그 다음에 5번. 다도 뭐야? 다는 소비를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는 소비의 특징 반영했다. 우리 이런 거 없었으니까 답 몇 번? 기역, 니은, 디귿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별표칩니다. 오늘 쌤이 요런 문제 시리즈 다 가지고 왔거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윤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대? 좀 더 비싼 컵을 구매했대. 근데 봐봐. 학생 1은 편익을 뭘로 잡았어? 비용 대비 편익. 편익을 뭘로 잡았대? 경제적 만족감이라고 한번 잡아봤대. 경제적 만족감이 뭐야? 싼 거 샀을 때 기분 좋은 거. 근데 사실은 이 더 비싼 다회용 컵은 경제적 만족감이라고 봤을 때는 편익이 좀 작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 비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학생 2번은 이번에는 편익을 뭘로 잡아봤어? 자원 전략했을 때 만족감으로 잡아봤대. 잠깐만. 자, 그러면 자원 전략을 기준으로 편익을 잡아봤대. 자, 그러면 다회용 컵 샀을 때 자원 전략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뭐가 커졌다? 편익이 커졌거든. 그러니까 무슨 소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합리적 소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문제 진짜 좋았습니다. 별표 치고 그대로 답 좀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리즈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문제 객관식 버전으로 바뀐 거 같이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답은 좀 쉬웠는데 별표 쳐놓자. 내가 최신 기술을 누릴 수 있는 편익을 극대화한다면 어떻게도 볼 수 있는 거야? 합리적 소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비용과 편익 파악했기 때문에 X 좀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문제는 또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얘들아, 지속 가능성 했대? 뭐 윤리적 소비. 요건 그냥 보너스 문제. 자, 다시 또 형광펜 들어서 별표 칩니다. 우리가 또 어려워하는 거. 별표. 자, 그럼 이 사람 지금 무슨 적 구매했을까? 얘들아, 우리 공정무역 보자마자 맨날 예시 뭐 나온다 그랬어? 커피 나온다 그랬었다, 그지? 그럼 커피는 맨날 누구를 위한 거야?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노동자들을 위한 거거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적어보자. 요거는 횡적 차원 소비야? 공적 차원 소비야? 횡적 차원. 자, 그 다음에 윤리 실천 단계 몇 단계게? 공정무역 커피를 샀어. 요거 뭔데? 성장 단계. 요 정도 키워드는 내가 좀 자동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거죠. 성장 단계. 자, 그러면 이것도 봐봐.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좀 끊어쳐. 환경과 미래 세대 고비. 횡적 차원? 횡적 차원은 맞는데 뭐가 틀렸어? 이건 미래 세대를 고려한 게 아니라 얘들아, 우리 적어보자. 외운 거. 현 세대 뭐를 고려한 거야? 빈부격차를 고려한 거죠. 그래서 답 몇 번? 2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또 형광펜 들어서 여기다가 별표 칩니다. 편익을 경제적인 만족감에 둔다면 비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고, 편익을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만족감에 든다면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좀 문제 푸는 방법 알겠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는 우리가 계속 뭐 갖고 풀기로 했어? 비용분의 편익. 자, 이번에는 경제적 만족감. 경제적 만족감이 뭐야? 와, 나 싼 거 샀다. 만족감. 근데 사실 공정무역 커피는 비싼 거잖아. 뭐가 낮아져 버려? 편익이 낮아지니까 비합리적. 근데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두면 와, 이 만족감 어때? 완전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합리적 소비라고 볼 수 있다. 오늘 별표 친 문제들 다 이 문제다, 그죠? 합리적 소비 잘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거 이제 자습서 문제에서 쌤한테 질문 제일 많이 들어왔던 거. 보상적 소비와 합리적 소비. 자, 요거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상적 소비는 자신 욕구 충족 위해서 맞잖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래서 1번 X. 자, 2번. 합리적 소비를 하는 것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것은 맞다, 그지? 근데 보상적 소비는 편익과 비용 고려하는 거 아니잖아. 2번 X. 3번. 보상적 소비에서 심리적 만족감은 편익에 해당되므로 보상적 소비는 제일 좋은 게 뭔데? 내 만족감, 편익 맞아. 근데 또 알지? 모든 보상적 소비가 합리적 소비가 되는 건 아니래.
그럼 일단 X 치고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만약에 내가 보상적 소비를 했어. 근데 만족감이 어때? 50이라고 쳐볼게. 근데 비용이 10이었어. 그러면 이거는 합리적 소비 아니야? 합리적 소비 맞지? 근데 이거 비용이 100이었어. 그러면 합리적 소비 아니야?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이 틀렸다.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상적 소비라 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큰 제품을 구매한다면 합리적 소비. 지금 어떤 경우의 수야? 여긴 거지. 보상적 소비라고 해도 그게 싼 가격에 내가 만족감을 많이 느꼈다면 합리적 소비라고 볼 수 있다?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뭐 틀렸어? 이게 합리적 소비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다음 몇 번 찍어준다? 4번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1주차, 2주차 복습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쌤이 정답지도 다 같이 줬으니까 특히 서술형 문제, 그 키워드 내가 똑바로 쓸 수 있었는지 복습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